부모님과 아드님 충분히 두 분이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 짜드렸기 때문에 이런 전략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드님한테 밥을 떠주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68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라는 건 해보지 않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현재 아들이 35세가 되었는데 변변찮게 잃은 게 없어 걱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후자금 6억 정도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라도 써야 한다면 어떻게든 활용하고 싶습니다. 대표님과 너무 비교되어 부끄럽네요. 이렇게 잘 성장하게 해주신 부모님이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대표님의 선견지명으로 고견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구독자님 문자 사연을 좀 듣다 보니까 이 같은 30대 아들의 입장으로서 바라봤을 때 참 마음이 무겁고 찹찹합니다. 사실 우리 노후 자금을 아들을 위해서 활용하신다라는 부모님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지금 같은 30대 입장의 아들의 입장으로서 사실 정말 열심히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손을 대보지 못한 채 집값이 올라가서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 이런 상황도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정말 가슴으로 많은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연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진 우리 다른 구독자님 분들의 이 가정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애착이 가고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시고 난 이후에 반드시 사전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정말 이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드린다면요. 저는 현금 6억을 아들한테 증여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6억 자금으로 아들은 강북지역 일대 25평 소형 평수대 아파트에 접근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천 단지와 지역 일대는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상담 통해서 답변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금 현금 한 6억 정도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현금 6억은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노후 자금으로 마련된 금액인데 이거를 안타깝게도 자녀를 위해서 활용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주택을 취득해서 부모님 명의로 아들한테 증여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러면 증여 취득세랑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현금 6억을 증여하시는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증여할 경우에 세금이 약 1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요. 증여세. 그 증여세는 수증자인 아드님이 직접 내셔야 돼요. 근데 아들이 만약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없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우리 부모님이 대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세금까지도. 만약에 대납을 해줄 경우에 세금이 1억 4천이 발생이 돼요. 1억 4천. 그럼 현금 6억을 증여할 경우에 1억 4천 세금 내면 약 4억 6천만 원 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 4억 6천 갖고 서울의 아파트 취득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세금을 좀 절약하는 목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1번이 아니라 2번 사항으로 가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2번은 현금 6억을 증여하는 게 아니라 현금 4억을 아드님한테 증여를 하시고요. 똑같이. 만약에 현금 4억을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냐면 대납까지 해줄 경우에 약 7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약 50% 정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또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6억에서 세금 7천만 원 정도 내면 약 5억 3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5억 3천 갖고 사실 들어갈 만한 입지 좋은 25평 소형 아파트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파트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차라리 세금을 좀 절약하시고 한 5억대 자금으로 뭐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들어가던, 또는 아니면 담보 대출을 받아서 전입을 하시던, 뭐 둘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자산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제가 나중에 상담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가시고,
그러면 나머지 자금이 또 있겠죠? 나머지 얼마가 남아 있을까요? 현금 2억이 남아 있는 거죠. 현금 2억. 이 현금 2억을 증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드님과 부모님의 차용증을 쓰셔야 됩니다. 2억을 그냥 고스란히 증여하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형식으로 차용증 쓰셔서 공증 받으시고 법정 이자율 4.6%거든요. 이 4.6%, 2억의 4.6%면 얼마 나오냐면 77만 원 나와요. 이 77만 원을 아드님이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의 방향으로 드리는 쪽으로 의견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따라서 아드님 입장에서도 만약에 부모님이 현금 6억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결혼 어떻게 합니까? 내 집장만 어떻게 해요? 서울의 아파트 어떻게 취득합니까? 자녀가 돈이 없는데. 근데 부모님이 어찌됐든 간에 도움을 주셔서 우리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나마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보유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미래성이 일단 보장이 되는 거고, 또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모든 노후 자금 6억을 아들한테 고스란히 주면 노후 자금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이 책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보상은 이 용돈 77만 원으로 우리 부모님 보상 받으시고, 그리고 현금 2억은 나중에 아드님이 이 아파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차익이 발생됐을 때 현금 2억 다시 고스란히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따라서 가족 간에서도 이의가 상하지 않고 확실하게 동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는 현금 4억을 증여하시되 세금을 좀 줄이시고 나머지 현금 2억을 차용증 계약서를 꼭 쓰셔서 4.6% 이런 용돈의 방향으로 77만 원, 2억에 4.6%니까 77만 원 용돈 매달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용돈이 끊긴다라고 하더라도 현금 2억은 다시 고스란히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장기적인 미래 관점에서 봤을 때 부모님과 아들의 입장에서 서로 윈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지역 일대 어떤 아파트를 봐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이 매매 가격 지수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매매 거래량 지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매매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도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평형대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 이 모든 평형대 중에서 매매 거래량이 덜 급감하는 평형대와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에서도 모든 평형대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평형대를 보셔야 되는데, 그런 평형대는 어떤 평형대냐? 소형 평형대다. 이 소형 평형대는 60제곱평방미터 이하의 평형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아파트에서 25평 그런 소형 평수대 아파트의 거래량이 다른 평형대보다 훨씬 더 덜 급감하고 있고, 매매 가격 지수도 다른 평형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국 부동산원 통계나 KB 통계를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소형 평형대에 접근을 많이 할까를 보셔야 될 텐데, 전부 다 지금 현재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는 추세의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가지고 있는 현금 대비 매매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현금 6억 받고 6억짜리 아파트 접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가격도 그냥 가격이 아니에요. 호가가 계속적으로 높여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눈높이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눈높이가 높다. 본연의 기준보다 훨씬 더 눈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내가 살아야 될 집이니까.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싶은 지역과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뭘 원하죠? 신축을 선호해요. 이 신축을 선호하는데 신축에 있는 대형 평수대의 가격은 지금에 있는 가격 소형 평수대보다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근데 가뜩이나 호가가 계속적으로 높여 있어. 그러면 내 금액 선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신축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소형 평수대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형 평수대.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 일대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어디 봐야 됩니까? 당연히 하급지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지역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역 이동. 그리고 대출 규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집 장만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DSR에 걸리죠. 소득이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앞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오피스텔 지금 DSR 40%가 적용이 된다. 오피스텔 또한 지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텔도. 따라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소득이 많지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운사이징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운사이징.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일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신축인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살 수 있겠습니까? 금액이 높은데. 다운사이징 해야 되죠. 그럼 지역을 또 옮겨야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소형 평형대의 인기가 지금 다른 평형대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평형대에 비하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금액이 많이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평형대, 대형 평수 때는 많이 치고 올라갔죠. 그에 반면에 소형 평수 때는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상승기에는 대형 평수 때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이경민 대형 평수, 소형 평수 치면 다 나와요. 그거 예전 영상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아직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운사이징을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무조건 소형 평형대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소형 평형대로 이동을 한다면 결국엔 이 저평가가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여 있겠죠.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이 고점이고 지금이 상투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평형대나 아파트는 무조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상승률이 높지 않는 그런 아파트를 우리는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아파트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상담 받으시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부모님과 아드님 충분히 두 분이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 짜 드렸기 때문에 이런 전략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아드님한테 밥을 떠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도움을 줬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게 마땅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젓가락질 하는 방식의 방법론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야지만 아들이 깨닫고 아들이 어느 정도 부모님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부모님이 만드셔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윈윈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이팅 하시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